오늘은 챕터 9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지금까지 컨덕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벡션을 6장, 7장, 이제 8장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 컨벡션 지금까지 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강조를 뒀던 것은 엑스터널 포스가 있어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플랫 플레이트 같으면은 이런 팬이 있어 갖고 팬으로 이렇게 강제로 불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그 인터널 이런 그 파이프가 있다 그러면 펌프를 통해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강제로 팬이나 펌프 이런 걸 이제 동원해서 플루이드를 밀어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forced convec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팬이나 펌프 같이 이런 그 강제적인 이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도 이 플루이드가 움직이는 이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9에서는 우리가 프리 컨벡션 아니면 내추럴 컨벡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열전달 현상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언가가 이렇게 강제로 밀어내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생기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덴시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요. 덴시티. 뭐 예를 들어 위하고 아래하고 위에가 덴스해요. 무겁고 밑에가 가벼우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도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 덴시티 디퍼런스는 왜 생기느냐? 많은 경우 온도차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온도차. 자, 이 온도차하고 그러면 덴시티 디퍼런스하고 이놈하고 바디 포스. 바디 포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바디 포스하고 그다음에 덴시티 디퍼런스하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컴바인이 되면 그러면 위로 이렇게 그 유체를 끌어올리는 부력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buoyancy force다, 부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 in the most common case the density gradient is due to a temperature gradient. 자, density 차이는 왜 생기냐 하면 온도 구배가 있어서 생긴다. 그 다음에 body force는 gravitational field,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force, 뭘 바람을 불어내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속도가 이제 커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추럴 컨벡션, 이 프리 컨벡션 여기에서는 이게 내가 강제로 뭘 불어내는 게 아니고 뭐 위하고 아래 사이에 이 덴시티 디퍼런스하고 그다음에 이 중력 가속도하고 이게 붙어 갖고 그래서 이게 살살살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이거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this temptation should be resisted. 이걸 무시해야 되겠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이 강제로 뭘 불어낸다고 하고 이러면은 그런 팬이나 아니면 펌프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팬을 사용하면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통신 장비 이런 거를 이제 벽에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내추럴 컨벡션을 잘 사용을 하면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 내추럴 컨벡션 현상 하나만 가지고도 이 통신 장비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열을 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가 얼마나 많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만히만 둬도 열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상황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강제로 뭐 팬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열을 제거하는 이런 경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서 팬이나 아니면 펌프 이런 거 이제 구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도 이렇게 열이 제거가 되는 이런 현상을 사용해야 될 때가 많고 또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추럴 컨벡션이라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7장, 8장하고 똑같아요.
맨 끝에 구장의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 전달 이제 상관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 그 버티컬 플레이트냐 아니면 이런 롱 호리존탈 실린더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버티컬이냐 아니면 호리존탈이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보고 그리고 측류냐 또 난류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맞는 상관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냥 단순하게 거기 있는 상관 방정식만 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실제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관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런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9에서는 1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자가 이제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버킹엄 파이 정리 이런 것처럼 또 이번에 이제 similarity parameter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예를 들어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만의 펑션이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리 컨벡션이 되니까 이 프리 컨벡션의 열 전달 계수를 나타낸 누셀트 넘버는 뭐의 펑션이 되느냐. 이렇게 무차원수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이 안에 나오는 이제 오늘 두 개의 이제 무차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쇼프 넘버라는 게 나오고 레일레이 넘버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제 physical consideration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라고 이제 나왔냐 하면 in free convection, fluid motion is due to buoyancy forces within the fluid. 내추럴 컨벡션에서는 이 유체의 그 운동이 유체 안에 있는 보이언시 포스에 이제 기인해서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in forced convection, forced convection은 반대로 외부에서 어떤 플루이드의 운동이 impose, 강제로 부과가 되는 거다. 자, 그럼 buoyancy force는 어떻게 생기냐? Buoyancy is due to the combined presence of a fluid density gradient and the body force.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body force하고 그 다음에 fluid의 gradient, 이 fluid의 density gradient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다음에 in practice, the body force is usually gravitational.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내추럴 컨벡션 무슨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우리가 이제 중력만은 이제 고려하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ensity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density gradient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density가 밀도거든요. 물이든 그러니까 물과 같은 리퀴드든 아니면 수증기 같은 이런 가스든 항상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밀도가 이제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온도하고 그 다음에 밀도하고 이 변화, 기울기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d로 그 다음에 dt가 0보다 이제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온도를 사용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온도를 하게 되면 밑바닥이 따뜻해요. 밑바닥이 따뜻하고 저 위에 이제 천장 부분은 온도가 이제 낮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가 덴스한 거예요. 이 에어가 덴스해요. 덴스, 무겁다 그 얘기입니다. 여긴 가볍고.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어떻게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를 밀어서 이렇게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unstable fluid circulation, 안정적이지 않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어찌됐든 위에 있는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가벼운 걸 위로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위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밑바닥이 차갑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무거워요, 공기가.
그다음에 저 위에는 공기가 이제 가볍고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한 거예요. 빙빙 돌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금방 이렇게 저 윗부분이 차갑고 밑바닥이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되면 공기의 density difference가 생겨서 그 density difference에 중력 가속도 G가 이렇게 붙으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빙빙 돌게 만드는 부력이 이제 생기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free convection flows may b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 flow is bounded by a surface. 자, 이제 우리가 free convection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9-2 가서 보니까 buoyancy driven free bounded layer flows in an extensive quiescent mediu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플룸이라고 불렀고 이 두 번째 있는 건 buoyant jet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이건 뭐 하는 건가 한번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밑에 이 A번 같으면은 여기 이러한 뭐 철사라든지 이런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봉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차갑게 가만히 있는 이 공기에다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림을 봐요.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이제 차가운 거예요. 여기 T 프리 스트림이 차가워요. 이쪽이 다 차갑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이런 스페이스예요. 여기에 이제 density raw free stream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가 이제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하니까 공기가 올라가게 돼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면서 얘가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옆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인트레인 한다.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한 대, 두 대, 세 대 있으면 끌고 나가는 것처럼 여기 이제 위로 공기가 쭉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놈들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그 칼라를 사용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생겨 갖고 가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속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velocity field가 이렇게 생긴데 중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가 0인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쭉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저 위에 가서 이제 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따뜻하니까 온도가 높아요. 얘보다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덴시티가 작아요.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이언시 제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이번에 허러전탈 수평으로 놓여 있는 어떤 관이 있는데 이 관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니셜 속도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덴시티 차이가 있으니까 위로 꺾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속도 분포는 역시 이렇게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이언시 제트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니셜 벨로시티가 있는 거야. 나오는 벨로시티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얘는 그냥 가만히 여기다 가만히 둔 거예요. 무슨 이니셜 벨로시티 같은 걸 내가 준 것이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특징이 있어요. 밖에 인접한 서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밖에 인접한 서페이스가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기계공학에서 내추럴 컨벡션을 한다고 할 때는 무언가 이렇게 버티컬 서페이스가 있는데 이놈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허러전탈 실린더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어 갖고 아니면 또 이 허러전탈 이 플레이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 갖고 근접한 이와 같은 서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내추럴 컨벡션을 많이 다룬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프리 컨벡션 플로우를 이제 디파인 할 때 인접한 서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인접한 서페이스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플룸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이언트 제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해요.
따뜻하게 얘를 데워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이게. 왜 그러냐? 여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덴시티가 작아요. 덴시티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놈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면서 속도가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제일 속도가 높고 요 끝부분에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 끝부분에는 속도가 0이 되는 요런 이제 그 현상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이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유심히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 In this text. 여기 가서 보니까 we focus on free convection flows bounded by a surface. 인접한 surface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natural convection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거의 기계공학에서 거의 이제 발견이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클래식 example이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버티컬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버티컬 플레이트가 히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통신 장비 무슨 통이 있다. 통신 장비를 집어넣고 하니까 이거 설페이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놈을 벽에다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따뜻하면 열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겨요.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 자, 그래서 제목이 여기 가서 보니까 Boundary Layer Development on a Heated Vertical Plate.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그 버티컬 수직이 되는 이와 같은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뭐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우리 옛날에 했던 이 포스트 컨벡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는 XY 디렉션을 일단 바꿨어요. 바꿔야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X가 된 거예요. 이쪽이 이제 Y가 된 거예요. 조금 달라요. 옛날에 했던 거하고 XY가 조금 달라졌어요. X 방향의 속도가 이게 U가 되고 Y 방향의 속도 이제 V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여기 설페이스에 다 있으니까 이번에는 속도가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어떤 게 다르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에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속도가 0이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가게 되면 속도가 0.99 U 프리 스트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쉐입의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 안에는 속도가 있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는. 근데 이 밖에는 휘슨트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쭉 있는 건데 얘가 올라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0.99 U 프리 스트림인데 U 프리 스트림이 속도가 0이다 그 얘기예요. 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센터 부분 어디 있는 데가 맥시멈이 되고 이쪽도 0이고 또 이쪽으로 내려와서 바운더리 레이어 여기 되는 요 점도 속도가 0인 요와 같은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뭐가 있냐? 옛날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런 거 할 땐 중력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 이 중력 이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근데 이번에는 보이언시 포스 자체가 작은데 이번에 중력이 밑으로 이게 작용을 하니까 바디 포스가 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디 포스가. 자, 그다음에 여기 T 프리 스트림이 있고 로 프리 스트림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T 프리 스트림이 온도가 낮고 그다음에 로 프리 스트림이 온도가 낮으니까 이놈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값이 큰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오는 이 바운더리 레이어 디벨롭먼트 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이쪽을 X로 하고 이쪽을 Y로 하고 여기를 U라고 그러고 왜 V라고 했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요걸 그대로 두고 이렇게 뒤집어 갖고 옆으로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면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이쪽 방향이 X고 이쪽 방향이 U고 이쪽 방향이 Y고 이쪽 방향이 V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컨벡션이 되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내추럴 컨벡션이 되니까 이번에 이쪽이 이제 x가 이쪽이 이제 되는데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에 이제 맥시멈이 되는 요런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해 여기 U 프리 스트림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9 U 프리 스트림 해주면 여기가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그러면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쭉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내추럴 컨벡션이 이제 묘사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옛날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플랫 플레이트 쭉 이야기하면서 이쪽 X 방향으로 갈 때 dpdx 프레셔는 이건 변하지만 주어진 이 X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프레셔, 여기 Y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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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dpdy 이거는 이거 프레셔가 이거에 따라 상관이 없고 오직 프레셔는 X만의 펑션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이 포스트 컨벡션하고 이번에 우리가 고려하는 내추럴 컨벡션하고는 차이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다르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옛날에 포스트 컨벡션 이렇게 가거나 할 때는 보이언시 포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에 반대로 뭐가 있냐. 중력 가속도 G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력 가속도 G가 반대로 밑으로 이제 작용해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중력 가속도 이 바디 포스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버닝 이퀘이션을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X 모멘텀 이퀘이션이 6-55에 있는데 X 모멘텀 이퀘이션 그대로 쓰는 거. 이번에 X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가서 보면 X 모멘텀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대로 쓰는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력 가속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얘는 이쪽을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했는데 중력 가속도는 내려가기 때문에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추럴 컨벡션 이걸 이제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좌표를 위로 올라가는 걸 X로 이쪽으로 가는 걸 Y로 이렇게 이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X 방향이 이번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버닝 이퀘이션 가면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G만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dpdy는 0이 된다. Y 모멘텀 이퀘이션 6-56에서 이거 내가 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게 이제 X 방향 나가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나 프레셔가 이제 일정한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밖에 있는 이 영역에서는 U도 0이고 V도 이제 0이에요. 이 밖에 있는 영역은 조용히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영역에다가 이 방정식 여기에다가 U도 0이고 V도 0이고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놈도 0이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번에 density rho가 밖에니까 rho free strea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넣어 주니까 이 식으로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dp dx는 마이너스 rho free stream g가 이제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rho free stream g. 자, 그래서 이놈을 알게 됐으니까 여기 있는 dpdx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9-1하고 그 다음에 9-2하고 컴바인 해주면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런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u du dx 더하기 v du dy 이건 옛날하고 똑같아요. 얘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 요 텀이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거. 자, 그럼 요 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요 안에 가서 보니까 중력 가속도 g가 들어있고 G,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rho free stream 빼기 rho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density 차이. 여기하고 사이에 density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density 차이하고 중력 가속도하고 두 개가 딱 붙어버리니까 buoyancy force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힘이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density difference, rho free stream 빼기, 그 다음에 rho를
어떤 식으로든 온도하고 관련 있는 이런 베리어블로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Volumetric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성치입니다. 얘는 define이 어떻게 됐냐 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1 나누기 로에 d 로 dt 프레셔가 일정할 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thermodynamic property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탈피, 인터널 에너지 이런 것처럼 thermodynamic property예요. 이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이런 그 quantity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펼쳐서 쓰면은 로 프리심 빼기 로, 티 프리심 빼기 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로 프리심 빼기 로는 이렇게 이제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는 T 빼기 T 프리심을 우리가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아까 했던 이 방정식, 이 모멘텀 이 방정식이 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모멘텀은 속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온도차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도차 때문에 density difference가 생기고 여기에다가 G, 중력 가속도 이게 합쳐져 갖고 buoyancy force가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온도 T가 있다고 해서 얘가 에너지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얘는 이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continuity equation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에너지 이퀘이션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x 모멘텀 이퀘이션인데 x가 이번에 이 위로 올라가는 게 x고 이쪽이 y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방정식 9-6에서 이제 9-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9-7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buoyancy force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U를 구해야 되는데 U를 구하기 위해서는 U가 뭐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 온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온도는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요. 9-8에서. 그러니까 9-7하고 9-8이 스트롱하게 카플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서 딴 거 풀거나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여기 이 내추럴 컨벡션이 되면 이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도하고 두 개가 strongly coupled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풀고 그걸 해서 저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고 동시에 simultaneous하게 동시에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요 방정식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 요거 특히 9-7이 어떻게 나왔는가 density difference 그 다음에 temperature difference, 그 다음에 volumetric expansion coefficient, 뭐 이런 것들 조합을 해갖고 맨 끝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요것만 일단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베타가 이 아이디얼 플루이드인 경우에는 아이디얼 플루이드, 퍼펙트 가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V는 R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V는 1 나누기 로가 되니까 P는 로 RT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로는 P 나누기 RT 이렇게 되니까 이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베타는 1 나누기 이제 T가 되는 거다. 여기 나오는 T는 절대 온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공기가 아이디얼 가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게 20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1 나누기 293.15 20에다가 273.15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이 이런 여러 플루이드에 이런 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이거 자체를 모른다 해도 그냥 온도만 알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온도만 알게 되면 1 나누기 T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베타 값을 이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1 나누기 T의 T는 absolute temperature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추럴 플루이드 컨벡션에 대해서 세 개의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게 버티컬 플레이트 길이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차도 있죠. 또 이게 공기냐 아니면 어떤 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해서 무슨 열전달 코릴레이션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면 무한번의 실험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similarity variable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6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버킹엄 파이 정리, 이와 같은 그 원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similarity parameter도 이제 도입을 해갖고 이 방정식에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여기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9-10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 9-11처럼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레이놀스 넘버 그 다음에 레이놀스 프렌들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은데 요번에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요거는 뭐 어떤 텀이냐 하면은 보이언시 텀이 들어있는 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쇼프 넘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래쇼프 넘버는 이와 같은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9-12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쇼프 넘버는 뭐냐? 이거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는 위에는 이너셜 포스, 그렇죠? 밑에는 비스커스 포스. 레이놀스 넘버가 크면은 움직이려 하는 게 이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난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듯이 이번에 그래쇼프 넘버는 위에가 부력이 되는 거예요. 보이언시 포스, 밑에는 비스커스 포스. 그래서 이 그래쇼프 넘버가 크다고 하는 거는 부력이 커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래쇼프 넘버가 작다고 하는 건 비스커스 포스의 영향이 커서 잡아두려고 하는 거다. 요런 의미를 주는 그래쇼프 넘버라고 하는 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 의미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누셀트 넘버는 이렇게 되겠구나. 금방 여러분이 이해할 거야. 누셀트 넘버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만의 펑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레이놀스 프렌들에다가 그래쇼프 넘버까지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세상에 가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프리 컨벡션만 생기고 이렇게 버티컬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냥 버티컬 플레이트에 아무런 엑스터널 포스는 없고 단순히 그냥 프리 컨벡션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팬이나 이런 게 솔솔솔솔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컴바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나가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그럼 밑에다 조그만 팬을 하나 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 대류도 조금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프리 컨벡션도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한 어떤 효과가 더 크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그래쇼프 나누기 그다음에 레이놀스 넘버의 자승 이놈이 1이 된다. 이놈이 1이 되면은 그러면 프리 컨벡션하고 포스트 컨벡션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이제 해야 되고 이놈이 1보다 훨씬 작다. 그 얘기는 레이놀스 넘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제 대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자연 대류는 무시해도 되는 거다. 반대도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책을 읽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만. 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9-4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누셀트 넘버는 뭐의 펑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와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버티컬 이제 설페이스에 레미나 플로우로 프리 컨벡션이 생길 때 이걸 한번 이제 풀어봐야 되겠다. 이거 이그젝 솔루션이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게 문제를 이제 푸는 것 자체가 similarity variable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이 similarity parameter 블라지우스 이퀘이션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해갖고 그래서 이걸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아마 풀었을 거예요. 손으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어찌됐든 이걸 쭉 풀면은 목적이 뭐냐? 맨 끝에 가서 누셀트 넘버를 구하는 거예요. 이 누셀트 넘버가 어떤 것의 펑션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쭉 풀면은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누셀트 넘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맨 끝에 가면은 누셀트 넘버가 이런 펑션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G는 프렌들 넘버의 펑션으로 9-20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누셀트 넘버를 풀면은 가서 보니까 가서
그래쇼프 넘버 거기에 나누기 4의 4분의 1승에 요 프렌들 넘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프렌들 넘버가 0에서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레미나하게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에서 버티컬하게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될 때는 요런 식으로 누셀트 넘버가 로컬 값이에요. 여기가 0이고 올라가면서 x가 이렇게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컬이 아니라 여기까지 전체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 평균을 이제 구하게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누셀트 넘버가 이런 식으로 돼서 평균 누셀트 넘버는 로컬 누셀트 넘버의 3분의 4쯤이 이제 되는 거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나오면서 여기 그래쇼프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하고 이러한 그 현상이 있는 거다. 여기에 레이놀스 넘버라는 건 들어가질 않았어요. 안 들어간 이유는 이게 지금 레미나 플로우라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보이언시 포스가 도미나이트한 이와 같은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은 이 내추럴 컨벡션이 될 때도 터뷸런스 이런 플로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갑자기 인스테빌리티, 불안정한 게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서 앞부분은 여기 요 밑에서부터 요 부분은 레미나인데 요걸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터뷸런트 플로우로 바뀌어요. 우리가 호리존털 플랫 플레이트의 경우에도 5 곱하기 10의 5승 전까지는 레미나 그 이후에는 터뷸런트가 된 것처럼 이번에 내추럴 컨벡션을 할 때에도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부분 여기까지는 레미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터뷸런트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 크리티컬한 요 점이 나와야 되는데 요 크리티컬한 점이 뭐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냐? 레일레이 넘버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레이 넘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쇼프 넘버 곱하기 프렌들 넘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9승보다 크면은 그러면 이 터뷸런트하게 되고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9승보다 작으면 레미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를 받으면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 길이가 이게 나오면 요 점에서 제일 먼저 레일레이 넘버를 구해야 되는 거다. 이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9승보다 작으면 전체가 다 레미나니까 레미나 플로우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이게 10의 9승보다 크면은 10의 9승까지는 레미나, 10의 9승 넘어서는 터뷸런트 해서 전체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랜지션이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9승에서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고 뭐 예제 9-1은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거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래쇼프 넘버 이렇게 이제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레일레이 넘버 이렇게 구하고 해서 측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 이제 값은 이제 구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티컬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레미나하게 이렇게 돼서 살살 이렇게 스트림 라인이 아주 매끈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엑스터널 프리 컨벡션 플로우가 실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 발생을 해요. 레미나도 있고 이제 터뷸런트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피리컬 코릴레이션 아마 내 생각에는 지난 한 100년 동안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그 엑스터널 프리 컨벡션 이 열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모든 실험을 한 결과 누셀트 넘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누셀트 넘버는 레일레이 넘버 이 C라고 하는 컨스탄트에다가 레일레이 넘버의 n승으로 이제 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누셀트 넘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 레일레이 넘버 안에 가면은 그러면 누도 있고 알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물성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물성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T 프리 스트림 이거하고 두 개의 평균 온도에서 구하는 거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서 뮤S 여기에 무슨 보정해주는 이런 지수 이런 게 붙어 있지 않는 한은 항상 평균에서 구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버티컬 플랫 플레이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한 결과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그레쇼프 그다음에 프렌들 이놈이 이제 레일레이 넘버인데 이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구승이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예요. 10의 구승이니까 여기 9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터뷸런트고 이쪽으로 가면 레미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터뷸런트 할 때는 C가 이 값이고 N이 이 값이고 그 다음에 레미나 하게 되면 그러면 C는 0.5고 N은 4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실험을 이 vertical flat plate에 대해서 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낸 거예요. 실험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명한 처칠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 추라고 하는 이 학생을 이제 5년이고 6년 동안 시켜갖고 이거를 우리가 이 전체 레일레이 넘버 이게 층류든 난류든 상관없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해갖고 이제 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 추를 열심히 이제 일을 시켰더니 추가 이제 이렇게 멋있는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모든 물성치도 평균 온도에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썼냐 하면 although equation 9.26 is suitable for most engineering calculations, slightly better accuracy may be obtained for laminar flow. 이게 모든 거에 다 맞는 거예요. 레미나, 터뷸런트 다 맞는데 레미나 플로우에만 조금 더 잘 맞게 여기 레미나니까 10의 9승까지예요. 이런 것은 요 방정식을 사용하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하든지 여기 그래프에 있는 이 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이 처칠의 방정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레미나 플로우만 할 때는 9-27을 사용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제 이제 9-2가 그런 문제 푸는 내용인데 이것도 다 솔루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설명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길이가 이제 0.71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뭐 물성치 다 나와 있고 열 전달 계수에서 전달된 열량을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다. 내가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레일레이 넘버가 어떻게 되느냐. 1.813 곱하기 10의 9승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일에 그래프를 사용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터뷸런트니까 터뷸런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처칠의 방정식을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칠의 방정식 집어넣어 주니까 누셀트가 141 이렇게 돼서 평균 값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전달된 열량이 1060W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풀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보면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6분의 1승 그 다음에 여기 16분의 9승 27분의 8승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실제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계산기에 이거 집어넣으려고 할 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기에다가 저 6분의 1승, 16분의 9승 뭐 이렇게 되는 거를 다 이렇게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짜 147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일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이런 걸 사용해서 이걸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정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내가 쳐넣는 방정식이 제대로 잘 들어가는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잘 연습을 하고 그러고 와서 시험을 봐야 그래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쉬워요. 가서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거니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나 아니면은 여러분 계산기에다가 이런 지수들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걸 연습을 꼭 한번 하고 그러고선 시험도 보고 직장도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clined and horizontal plate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incline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horizontal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인클라인이 되든 뭐 허러전탈이 되든 위가 따뜻하고 밑에가 찬 경우가 있고 밑에가 따뜻하고 위가 찬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거에 따라
이 코릴레이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하지 않고는 이거는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맨 끝에 가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고 이제 하는데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잘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upper surface of heated plate or lower surface of cooled plate. 밑에 있는 거는 lower surface of heated plate, upper surface of cooled plate 이렇게 돼 있어서 위가 뜨거우냐 아래가 뜨거우냐 위가 차갑냐 아래가 차갑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레일레이 넘버에 따라서 방정식 9-30에서 32까지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뭘 이런 걸 만났어요. 이렇게 이런 걸 만났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내추럴 컨벡션 여기 가서 9-30이나 31이나 아니면 30이나 레일레이 넘버 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다. 자, 이번 학기에 시험을 볼 때는 이번 학기에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다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vertical plate, 하나는 이제 9-3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참조해서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vertical plate, 하나는 long horizontal cylinder. 롱 호리존탈 실린더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커다란 이런 관이 있어요. 관이 뜨거워요.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뜨거운 물이 나와갖고 물을 여러분이 뭐 지역 난방하는 데다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파이프가 있어요. 뜨거워요. 뜨거우면 여기 어떻게 돼요? 밖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게 호리존탈 실린더 그 외부에서 생기는 내추럴 컨벡션이에요. 세상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실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33에 C하고 N이 있는데 이 C하고 N을 어떤 사람이 레일레이 넘버가 이렇게 변할 때 C는 이렇게 변하고 N은 이렇게 변한다 해서 테이블로 이렇게 이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러니까 처칠이 또 추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일로 오라고 얘기해서 너 이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좀 레일레이 넘버 이렇게 넓은 레일레이 넘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라 했더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갖고 추가 요 방정식 9-34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한 거냐? 사실은 추가 한 거예요. 가이드만 처칠이 한 거예요. 그래도 이름은 처칠 앤 추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러냐? 처칠이 유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돈, 중국에서 그 어렵게 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다 공부시키고 5년간 해서 석사도 하고 뭐 박사도 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추가 나중에 프로페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추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처치를 먼저 넣는 거다.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이게 추가 내가 다 했으니까 나를 앞으로 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에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해서 이런 호리존탈 실린더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4 예제는 이런 그 호리존탈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내추럴 컨벡션하고 동시에 온도가 이제 높게 되면 레디에이션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컴바인한 이와 같은 열 전달을 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자, 그럼 이거 이제 내추럴 컨벡션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치라고 추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쭉 구하면 맨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스피어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처칠이 이제 했다. 처칠이. 그래서 이건 처칠이 단독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세트 넘버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접하게 되면 그러면 히트 트랜스퍼 핸드북이라는 것도 있고 내추럴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는 다룬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거의 모든 사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뭐 500명, 1000명이 실험했던 모든 내용들 다 정리를 해갖고 이 경우엔 이 방정식 쓰고 이 경우엔 저 방정식 쓰고 이거 모든 것들이 핸드북으로 아예 딱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프리 컨벡션을 우리가 이제 챕터 9에서 이제 배웠어요. 이번에는 온도 차가 있어서 덴시티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다가 중력가속도 G가 붙어갖고 보이언시 포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보이언시 포스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보이언시 포스하고 그 다음에 비스코스 포스하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런 파라미터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시밀러리티 파라미터를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그레쇼프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레쇼프 넘버. 그러니까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 그레쇼프, 그 다음에 이제 프렌들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레이놀즈 넘버 효과는 이게 작기 때문에 이 이너시아 이렇게 밀어내는 게 그래서 대개는 그레쇼프하고 이제 프렌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셀트 넘버가 대부분의 경우 그레쇼프 넘버 C의 레일레이 넘버의 N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레일레이 넘버는 그레쇼프 넘버하고 그다음에 프렌들 넘버의 곱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앞부분 요 부분은 측류고 저 윗부분에 가면 인스테빌리티가 생겨서 저 윗부분은 난류가 되는데 그럼 여기 크리티컬 넘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가서 보니까 레일레이 넘버가 10의 9승일 때 그걸 넘어서게 되면 난류가 되고 그거 밑이 되면 측류가 되는 거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 누셀트 넘버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어떤 경우냐. 버티컬. 이렇게 버티컬 플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허러전탈 실린더하고 이 두 개를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조건에서 누셀트 넘버를 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하고 또 이 처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가서 보면 여기도 봐서 보면 9분의 4승 뭐 4분의 1승 16분의 9승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산기에 또 아니면 이즈 프로그램에 해서 직접 집어넣어서 정말 그렇게 되는가 아닌가를 그걸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잘 한번 해보고 그러고선 시험에 와봐야 그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열전달 엔지니어로 무난하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번 학기 열전달 이제 강의를 이제 다 마치게 됐어요. 열전달 강의 자체는 이제 다 마치게 됐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컨덕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컨벡션을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이제 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컨덕션도 공부하고 컨벡션도 공부하고 다 했는데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열교환기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교환기. 맨 끝은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열이 뜨거운 플루이드가 있고 차가운 플루이드가 있고 사이에 이제 벽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면 이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게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부분에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구해야 되고 요 밑부분에 차가운 부분에 요게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냐 구해야 되고 요게 관이 플라스틱 관이냐 구리 관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거에 또 뭐가 있어요.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뜨거운 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컨벡션이 하나가 있고 컨덕션이 하나가 있고 여기 또 컨벡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리지스탄스를 통과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열교환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시간은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무슨 어떤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열교환기 그다음에 해석을 할 때 LMTD,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방법이 있고 이펙티브니스 NTU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열교환기 또 이와 같은 땐 이런 걸 사용하라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해야 그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전달 엔지니어 이제 노릇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을 여러분에게 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학기 후반부의 컨벡션 이 부분에서는 열교환기하고 컨벡션하고 요거 전체에 대해서 시험을 뭐 3개든 4개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이제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교과서 자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컨덕션, 컨벡션 일단 마친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열 교환기만 들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웬만한 그 열 전달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아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뭐 어디든 해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스카우트를 이제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열 전달 개념을 잘 머릿속에 두고 살면은 특허도 많이 낼 수 있고 특허를 많이 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장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쓰고 외우지 말고 머리를 잘 쓰고 그다음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방정식도 세우고 또 나중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 문제도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그런 엔지니어가 돼서 뭐 여러분 삶도 이제 행복하고 또 국가에도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